안녕하세요. 강창래의 한 숟갈 무바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한 스푼 크게 라디오도 아니고 몇 스푼 크게 라디오도 아닌 다시 돌아온 한 숟갈 무바 라디오입니다. 네, 오늘 할 리뷰는 엄청 화제가 됐었죠. 흑백요리사 시즌2를 한번 리뷰해 볼까 해요. 사실은 타이밍에 맞춰서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게스트로 오셨던 심덕님 덕분에 너무 즐거운 녹음을 맞춰서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흑백요리사2 리뷰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흑백요리사에 엄청 빠져보면서 느꼈던 게 흑백요리사에 대한 리뷰 방송, 제가 원래 요리 유튜브를 되게 좋아해서 리뷰 방송을 많이 봤는데 그 장호준 셰프와 은수저 했던 리뷰 방송이 제일 알찼던 것 같아요. 다른 유튜버 방송에 비해서 장호준 셰프가 하나하나 집어준 요리의 디테일들이 되게 살아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승 리뷰보다는 그 중간에 이제 2대2 팀전 리뷰를 할 때 그분들이 만든 요리에 대한 디테일과 어떤 분들이 붙겠고 어떤 분들이 떨어지겠다라고 방송을 해줬는데 마치 미술관 갔을 때 큐레이터 분이 옆에서 해주는 방송처럼 리뷰 방송을 되게 재밌게 해주셔서 요리에 대한 전문적 리뷰는 그 장호준 씨가 한 그 2대2 팀전, 임성근 씨가 무생채와 박포갈비를 냈던 그 편을 한번 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 저는 그냥 이 흑백요리사 시즌2를 완전 자세하게 본 건 아니고 중간중간 흘러가면서 봤기 때문에 그런 좀 재밌게 봤던 점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즌1도 결승 직전에야 봤어요. 왜냐면 저는 넷플릭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몰아보기에 되게 특화된 플랫폼이라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이 넷플릭스 것들이 이 디즈니 플러스한테 못된 걸 배웠는지 찔끔찔끔 내더라고요. 그게 좀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래서 저는 서바이벌은 그냥 스포를 그렇게 신경 안 쓰는 성격이라서 우승자 나오면은 우승자에 맞춰서 좀 넘겨보면서 좀 요리를 띄엄띄엄 보려고 했는데, 흑백요리사를 재밌게 보게 된 이유가 그 무한지옥? 그 부분에서 두부 요리를 하는 게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려봤죠. 근데 돌려보면서 막 다 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시즌 1에서 명장면이나 밈을 막 잘 몰라요. 특히 최강록 셰프가 되게 어리 나가가지고 팀전에 의한 트라우마가 있던데, 저는 시즌 1 팀전은 진짜 다 스킵했어요. 그냥 다 넘기고 1화에서 안성재 씨가 되게 냉철한 그 평가를 하고 그 꽃 때문에 우승자셨던 나폴리 마피아 분을 보류를 줬던 것과 급식에 대한 맛은 있었지만 자기가 추억 때문에 맛있는지 없는지 못한 그거를 헷갈려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신선함이 있어서 안성재 씨 위주의 심사평을 보다가 그 이후에 이제 팀전은 거의 과감하게 패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피아 씨가 그 편의점 음식에서 되게 신선하게 밤 티라미수라는 메뉴를 만들어서 통과를 했다는 거 보고 그 부분 봐가지고 저는 막 팀전에서 그 윤남노 씨? 그 요리하는 또라이 분의 그 브람핑이라고 하죠. 리조또 막 하는 그 장면도 쇼츠로 봤지 팀전 자체를 아예 안 봐서 잘 몰랐어요. 다 스킵하고 마지막에 이제 무한 요리 지옥 봤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마피아 씨가 1등하고 올라간 과정도 못 보고 되게 띄엄띄엄 보긴 했는데 그 정도로 좀 대충대충 보긴 했어요, 시즌1은. 그럼에도 에드워드 리 씨의 서사가 좋아서 되게 엄청 몰아봤는데, 그래서 그 두부지옥은 너무너무 재밌게 봐서 두부지옥만 다시 보기도 했어요. 근데 막상 결승에서는 조금 밋밋하게 끝나긴 했죠. 워낙 이제 에드워드 리는 자신의 서사와 이야기를 기존에 한번 서바이벌을 출연하셨던 분답게 서사를 끝내고 싶어서 그런 음식을 했는데, 역시 맛에 대해서 냉철한 안성재 씨는 과감하게 버렸고, 백종원 씨는 아마 방송을 좀 생각해서인지 고민을 하다 그래도 이 마피아 씨의 필살기를 이길 정도로 떡꼬치 맞죠? 그 떡꼬치 부분에 있어서 큰 점수를 주지 못했던 것 같아서 그렇게 우승자가 결정됐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즌1을 되게 재밌게 보고 시즌2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결말 나오면 볼 거다 이런 식으로 미루다가 보게 된 거는 팀전에서, 그 욕을 많이 먹었던 팀전에서 임성근 씨가 너무 멋지게 캐리하는 것을 보고 이건 안 볼 수가 없다 하고 임성근 씨 10점으로 막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똑같이 1, 2화는 거의 안 봤어요. 그러니까 안 데끼고 요리 대결 막 블라인드 테스트 하잖아요. 그것도 거의 다 넘겼어요, 사실은. 임성근 씨는 그때 1대1 대전 할 때 비공개로 공개가 됐기 때문에 비공개로 이미 봐서 안대 쓰고 요리하는 건 안 봐도 되겠다 싶어서 봤는데, 나중에 안성재 씨 유튜브에서 정호영 씨가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막 아기를 걸어두고 아기간을 쓰고 했다는데 그 부분 못 본 게 조금 아쉬워서 다시 볼까 하다가 어차피 재밌는 부분은 다 봤다 싶어서 다시 또 안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팀전인 100명 대상으로 하는 팀전을 엄청 재밌게 봤어요. 근데 임성근 씨가 진짜 정말 사자 같은 안경에 사자 같은 멘트로
캐리를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카트라시스가 엄청 느껴졌어요. 그러고 두 번째로 갔을 때도 또 윤주모 씨와 같이 2인 팀전을 했을 때도 빠르게 요리를 하고 덕분에 제가 무생채를 너무 많이 사서 먹고 있어요. 아니 쿠팡에서 무생채가 250g인가에 3천 얼마인데 1kg에 6,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돼지고기와 무생채 조합은 이건 그냥 끝! 임성근 씨 표현으로 끝이다 끝! 이 생각을 해가지고 1kg를 사서 지난주 내내 무생채와 목살 혹은 무생채와 삼겹살을 막 먹었는데 막상 그 돼지갈비와 먹고 싶긴 한데 양념할 그것도 안 되고 돼지갈비는 또 뼈가 나오니까 혼자 살다 보니까 뼈 처리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미뤄두고는 있는데 뭐 만약에 기회가 닿아서 돼지갈비집을 가게 된다면 무생채를 이렇게 챙겨가지 않을까 혹은 무생채가 있는 돼지갈비집을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임성근 씨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보다 보니까 손정원 씨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 괜히 늦었남 하고 냉장고를 부탁해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알게 됐어요. 그냥 요리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우아해요. 진짜로. 거기다 키도 크시고 목소리가 그러니까 막 이거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안 하던데 저는 송정원 씨 목소리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분위기가 훈훈하고 외모가 잘생겼고 이제 요리하는 모습이 우아한데 목소리까지는 물음표를 많이 띄우셨는데 저는 그 개인 인터뷰를 하시는 게 손정원 씨 목소리가 제가 약간 지향하는 목소리예요. 나긋나긋한데 힘있는 목소리여서 본인에 대한 요리 설명이나 과정 설명이나 팀전에 있었던 우여곡절을 얘기할 때마다 너무 막 혼자 막 좋다 이러다가 아쉽게 이거는 뭐 저는 우승자에 대한 스포는 깔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계속 요리 개무 씨와 지셔가지고 뭐 탈락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너무너무 재밌게 봤다. 손정원 처음에는 임성근 씨 덕분에 봤다가 중간에 손정원 씨의 이 몰입해서 많이 팬보이가 돼가지고 막 보다가 이제 결말부에 가서는 최강록 씨의 이 나를 위한 요리에서의 멘트에 감동을 받기는 했어요. 최강록 씨 본인도 사실은 최강록 씨가 워낙 이렇게 통통 튀고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어서 진짜 그 닭날개 조림과 항정살 조림 레시피 나왔을 때 진짜 모두가 박수를 쳤거든요. 와, 이 요리를 해주다니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지금도 많이들 그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요리들에 대한 그 레시피 공개를 해주시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달걀 요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분들이 약간 일식 베이스다 보니까 따라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거는 저도 한번 그 다른 요리사분들이 제안한 요리를 가지고 해볼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에서 그 최강록 씨가 했던 말이 이제 잘하는 척했습니다가 모든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비단 최강록 씨가 이 셰프 요리 경연대회에서 우승자 경험도 있고 조림보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되게 조림에 일가견이 있지만 사실은 본인이 느끼기에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수록 모자름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대하는 기대치가 있으니까 잘하는 척하고 싶어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비슷하게 회사에서 일 잘하는 직원이 되고 싶어서 막 유튜브 보고 그다음에 바이브 코딩 이런 거 배워보고 하고 막 누적해서 쌓아놓은 다음에 이제 회사 가서는 좀 알고 있던 것처럼 혹은 내가 어딘가에서 들은 거지만 내가 좀 더 이해를 잘한 것처럼 혹은 회의 중에 나온 안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척을 많이 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초, 중, 후반까지의 이 서사와 예능으로서의 만족감을 정말 많이 느꼈다. 물론 이제 제가 전편 다 보진 않아가지고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긴 한데 그래도 되게 재밌게 봤었습니다. 네. 임장의 시선으로 봤다가 손정원 씨에게 빠졌다가 마무리는 이제 최강록 씨의 정성에 이제 깊은 감동을 얻었는데 시즌 1에서 느꼈던 약간 모자름이 느꼈던 점을 시즌 2에서 완벽하게 보완해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흑백 요리사 2는 그 점을 완벽하게 보완을 해내서 대단하면서 한편으로는 지루하지 않게 봤어요. 근데 앞부분의 플롯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놓치긴 했는데 임성근 씨가 활약했던 팀전부터는 쭉쭉쭉쭉쭉 이어가서 봤어요. 특히 2명씩 겨루는 팀전에서는 그렇게 팀전이 끝나고 또 요리 경연을 하는데 그 화구가 돌아가는 퍼포먼스가 되게 미쳤다 흑백 이렇게 서로 이제 팀했던 사람끼리 붙인다고 되게 개쩌는데 이러면서 봤고 그리고 이제 좀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화구가 너무 떨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뭔가 그 화구를 돌리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굳이 일부러 떨어뜨릴 필요는 없었다 했고 두 번째로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기로는 준우승을 하셨지만 그 요리 개무시의 스펙이 진짜 저희가 이제 요식업에 있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엄청나게 퀄리티 높은 스펙이라 하더라고요. 진짜 뭐
흑수저 중에서 너무나 뛰어났고 사실 개인 업장이 없어서 백수저로 안 나왔지 개인 업장 뉴욕에 오픈을 하면은 미슐랭은 당연히 받을 거고 그게 원스타냐 투스타냐의 문제지 미슐랭은 받을 거다라는 할 정도로 되게 뛰어나신 분인데 개인 업장을 가지시지 않다 보니까 흑수저로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되게 뛰어난 커리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부분에 저는 안 봤는데 그 같이 이제 스승님 밑에서 일할 때 조금 과격한 도발을 했죠. 당신보다 내가 낫다는데 이거는 트래시 토크긴 한데 이 한국 정서상 거슬릴 수 있어요. 자기 선배 보고 야 우리 선생님이 너보다 내가 공부 잘한다는데 이거는 그렇다 보니까 미운 털이 박힌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전 팀전에서 요리개물 씨가 날카롭거나 뭔가 부정적인 하모니를 낸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당연히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연한 지적이고 이런 거였는데 사람들의 좀 과도한 비난을 받아서였는지 그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요리개물 씨가 계속 죄송하다 뭐 건방졌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안타깝긴 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왜 뭔가 좀 까칠하긴 한데 당연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앞부분에 이제 그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자기 선배에게 이제 같이 배운 스승 밑에서 스승이 너보다 내가 더 잘한다던 데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좀 미운털을 박힌 상태로 쇼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조금 더 많은 비판의 댓글을 받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경연이 끝나고 나서도 좀 기죽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아보니 그 이상의 커리어를 가지신 분이라서 그 자신감이 느껴졌는데 조금 타이밍이 안 좋았다. 혹은 트래시 토크의 멘트가 한국에 맞지 않았다. 좀 더 다르게 트래시 토크를 했으면 자신감 있는 이제 내가 낸데라고 갈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뒤에 네, 개인적으로 전 팀전에서 그냥 칼마카센님과 또 그 돼지국밥인가 돼지곰탕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요리를 하는 입장으로서 더 트롤 짓을 많이 했는데 요리개물 씨가 그거보다 뭔가 말투나 지적에 대해서 많이 욕을 먹으시더라고요. 이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거는 별개의 예고인데 내 스스로 요리를 좀 좋아한다라고 이게 좀 자신감 있었던 게 뭐냐면 그 팀전에서 그 중간에 이제 손정원 씨랑 막 그 양식 프렌치를 하는데 닭을 굽는데 저거 레몬이랑 같이 구워야 될 텐데 너무 기름지게 가는데 이랬는데 확실히 딱 요리가 나왔는데 먹어보고 너무 오일리한데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레몬을 구워서 얹어서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역시 강창래 취미가 요리인 사람답다. 저 맛의 레이어를 캐치해냈다. 라는 뿌듯함이 있었어요. 진짜 그 무한 요리 천국에서 보였던 임성근 씨의 요리 쇼도 재밌었고 요리 지옥의 당근이라는 소재는 조금 아쉬웠어요. 무나 배추나 조금 그래도 다양한 식재료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이 아니어서 안타까웠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후반부로 가서 조금 아쉬운데 이번 흑백요리사 2에 좀 임성근 씨가 안 좋게 끝나가지고 좀 너무 안타까웠던 게 마지막 넷플릭스의 그 흑백요리사 감사 인사에도 안 올라오셨더라고요 포스터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뭐 그래도 그게 뭐 과거에 음주운전을 뭐 4번인가 5번 하시고 그러다가 주치 폭행으로 가셨던 거기 때문에 넷플릭스도 이해는 해요. 근데 그래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임성근 씨 이번 쇼에 좀 재미와 크게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한식이라는 요리가 사실은 이런 요리 경연에서 조금은 이 무관심 속에 있어요. 왜냐면 익숙한 맛이다 보니까 변주를 주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은 낯선 것에서 좀 멋을 찾거든요. 맨날 먹는 이 김치찌개, 맨날 먹는 이 불고기에서 큰 맛을 느끼기보다는 내가 먹지 못했던 그런 프랑스의 요리, 이태리 요리에 대해서 좀 더 경외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내가 못 본 거에 있어서 미학을 느껴졌을 때.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되다 보면 양식이나 이제 일식에 혹은 멕시칸 같은 요리에 대해서 많이들 조금 더 높게 쳐주는데 실제로 음식에 격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많이들 좋아라 하고 파인다이닝 하면은 거의 프렌치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임성근 씨가 그거 다 깨부수고 딱 너무나 단순했던 이 박포갈비와 무생채로 그냥 이겨버리는 거를 보고 너무 멋있었는데 이 과정이 제가 라따뚜이 보면서 느꼈던 과정이랑 비슷해요. 누구나 요리를 할 수 있다처럼 그 맛의 직관적인 이 레벨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간이라 불리는 푸아그라나 샥스핀, 중식에 쓰이는 샥스핀 요리, 그 다음에 뭐 캐비어를 얹은 그런 파인 다이닝의 맛의 레이어가 높지만
그냥 임성근 씨가 하는 도끼질처럼 맛의 직관력이 높으면 그건 다 깨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요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말하면 누구나 음식을 맛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파인다이닝이 부자만 먹는 음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파인다이닝이 부자만을 위해서 만든 요리라고도 생각을 안 해요. 그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음식을 맞춰서 배려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라따뚜이도 마지막에 라따뚜이라는 음식이 프랑스 가정식이에요. 그 여름철 요리인데 그냥 한국 된장찌개처럼 여름에 나는 야채를 가지고 토마토 스튜를 끓인 거거든요. 그래서 차갑게 먹을 수 있게끔 만드는 요리인데 그런 것처럼 되게 단순한 요리를 엄청나게 그거죠. 그 고압적인 자세의 음식 평론가에게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먹고 어린 시절 추억을 맛보면서 직관적으로 딱 때려 맞는 맛에 아, 이 음식은 정말 최고의 음식이다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박포 갈비 자체는 좀 저에게 낯설 수 있지만 어쨌든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은 돼지갈비라는 일상적인 이 음식으로 직관적인 맛을 때려버려서 안성재 셰프와 백종원 그 사장님이 마음을 흔들고 1등으로 간 게 마치 그 영화 라따뚜이에서 그렇게 이제 뒤에 라따뚜이를 뒤에 배치를 하고 그 음식으로 고압적인 이고라고 하는 그 미식 평론가를 만족시킨 그런 장면이 연상됐어요. 그래서 제작진이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흑백 요리사 그 임성근 씨 1대1 저는 비공개로 봤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1, 2화에서는 그 임성근 씨에 대한 요리의 내공이 보이지 않았는데 팀전에서 막 나와서 나는 5만 가지 요리, 5만 가지 소스를 할 수 있다. 나에게 맡기면 끝이다. 이러면서 막 아니 막 우리가 막 그 영상이 공개되기 전에 되게 막 기대를 많이 했던 후덕죽 상무, 뭐 선재 스님, 그 다음에 이제 송정원 씨, 냉부에서 유명한 정호연 씨 이 사람들 다 제끼고 본인이 나서서 하겠다 했던 아 저 아저씨 뭐야 이러면서 시즌 1에서 팀전을 할 때 되게 많은 트러블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트러블에 대한 PTSD가 막 오는데 임성근 씨가 만든 소스가 진짜 맛있어. 그걸로 엄청난 점수 차로 이겼어. 그리고 보다 보니 이 사람이 이제 2대2대2 전에서도 압도적인 실력으로 1등을 했어. 그러니까 되게 멋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작진이 되게 똑똑하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시즌 3도 예고를 하시면서 대신 시즌 3는 완벽히 업장의 입장에서 하는 팀전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또 얘기가 길어졌는데, 다음에는 또 새로운 주제와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창래의 한 숟갈 무바 라디오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